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이 왜 소위 말하는 이제 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이 세면 왜 안 되는지, 장 점막 사이를 뚫고서 혈관 안으로 독소들이 들어가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드렸죠. 그러면서 글루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글루텐을 분해해서 보면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녀석으로 나눠지는데, 이 끈적끈적한, 왜 소위 점성이 있는 성분인 이 글리아딘이 소화기관 내로 들어왔었을 때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화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혈관 안으로 영양 성분만 들어가줘야 되는데, 장벽세포가 느슨하게 풀어짐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 외에 독소라든지 세균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아마 병원 가셔가지고 이런 검사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알레르기 검사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알러지 검사를 받는 것도 얘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꽃가루 냄새를 맡았는데 재채기를 해서 몸에 이런 붉은색 반점들이 생긴다든지, 혹은 음식을 먹었는데 알러지가 생겨서 몸에 붉은색 반점이 생겨서 혹은 간지럽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가요? 면역 상태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울었다는 얘기. 이거를 우리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그 가장 중심에는 바로 장이 있다는 얘기죠. 장. 이 알러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요,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식품, 화분, 대기, 화학, 곰팡이, 동물. 크게 6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검사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은 정상적인 상태, 즉 건강한 상태겠죠. 하지만 얘가 무너져 있어서, 장 건강 상태가 무너져 있어서 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도 뭔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빨리 내 장내 미생물의 균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앞선 영상으로 쭉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제가 대변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최소 7:3, 적정 비율은 85:15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장 속 생태계의 미생물이 균형이 맞지를 않게 되어버리면은요, 이 장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요, 장 점막, 즉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주된 먹이가 뭐예요? 바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산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를 많이 안 해. 나는 가공식품이 너무 좋아. 패스트푸드, 과자, 음료수, 정제되어 있는 음식들이 너무 좋아서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장 속 생태계의 점막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두꺼운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점점 얇아질까요? 말씀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보통은 유익한 균주로 알려져 있는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라고 얘기하는 균주가 있어요. 식이섬유를 통해서 증식이 되고 외부에서 이렇게 같이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증식을 할 수 있는 녀석인데, 얘가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걸 갉아먹냐면은 장 점막을 갉아먹어요. 오마이갓. 생각해보세요. 일단 원인은 뭐예요? 장 점막이 얇아지는 원인, 가공된 식품을 먹거나 식이섬유 섭취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유익한 균주들이 성질이 바뀌어서 장 점막을 갉아먹거나,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장벽 세포를 열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장벽 세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양한 균종과 다양한 균의 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편향적으로 되어버리니 어때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 상태와 구성 상태가 다양할까요? 아니죠. 줄어들어 버리겠죠. 이러다 보니 촘촘하게, 진짜 결합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얘가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돼. 너희가 들어갈 것은
오로지 영양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글루텐이나 혹은 우유를 먹었을 때의 이런 카제인 단백질 얘기하죠.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이라든지 혹은 음식이 제대로 다 소화가 되지 못해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혈관 안쪽으로 모세혈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인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면역 세포들이 과민 반응을 하게 되면서 몸에 불균형을 일으키게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소화가 안 돼요. 배에 가스가 차요. 복부 팽만감이 강해요. 복통이 있어요.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들이고 얘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변비나 설사가 오게 되고 얘가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비만이 또 생길 수 있거나 그 외에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다는 것, 즉 장이 샜다는 거는요. 지금 내 몸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빨리 내 몸을 원상태로 돌려줘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괜찮아, 살다 보면 사라져 라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공된 식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언제 가서 후회한다 그래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늙어서 후회한다 그래요. 아프면 나만 서럽고요. 아프면 나만 고생합니다. 개고생은 나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요. 건강은요. 건강할 때 챙기셔야 되는 거고 예방할 수 있을 때 예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의 균의 수가 다양해야 되고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다양해야만 그래야 인체가 독소들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세균들이 들어오거나 방어를 할 때 있어서 상당히 튼튼한 군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초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운동은 필수라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은요. 장이 샌다는 이야기,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장 속에 살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들을 괴롭히지 말고 내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 장 속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